네, 이 시각에도 시장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여파, 지금까지 상당합니다. 다음 오늘도 장 초반에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네, 10만 원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진입을 좀 해봐야 될까요?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용감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어제 상한가 잔량이 1000만 주였었거든요. 네. 오늘 상한가 잔량이 지금 현재 96만 9천 주.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오후쯤에는 딱 풀리지 않을까요? 네. 상한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에 보시면 982억 기관 매도 잡히실 거예요. 네. 그 중에 아까 오전장에 한 940억가량이 기관의 다음 매도였습니다. 네. 기관이 상한가에 매도하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산다라면은 네. 수익 내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등락 막 들썩이고 있거든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은 카카오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뭐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그런 테마성 이슈에 들썩들썩 하는 경우는 사실 물려서 매도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완전 기회죠. 네. 그런 분들 파셔야지. 사실 지분 관계도 없고 뭐 기본적으로 뭐 다음 주식을 뭐 14,000주 가졌는데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황당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을 못 사면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 접근하시는 거는 사실 뭐 내 돈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거나 같죠. 사실 뭐 지분 관계로 따지면 위메이드는 사실 올라갈 만 했거든요. 네. 위메이드는 뭐 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위메이드도 사실 어제 장 초반 급등 이후부터 오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오늘도 또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실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생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로 인한 부분들이 너무 좀 단기에 급등을 하니까 외국인과 뭐 기관의 매도 욕구를 많이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개별주들은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메이드 그리고 삼지전자 한 요 두 종목 정도라고 하던데 뭐 요 두 종목에는 조금 관심 가져도 될까요? 삼지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 몇천 주 있는 회사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분 관계를 안 봤는데요. 네. 아주 있어도 미미한 정도? 아. 정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만 갖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후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도 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이버가 한번 급락을 했었고 네. 네이버가 다시 어제하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네이버가 독주하던 시장에서 네. 다음이 이제 항상 밀려서 2인자였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메신저에서는 카카오톡이 밀려 있는 상태였었고 네. 그랬었는데 그 둘 간의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네이버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개연성은 생겼죠. 사실 다음과 카카오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네이버와 벌어졌던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가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네. 향후에 실질적인 다음의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다음이 실적 대비해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한 25조 정도였었고 다음이 한 1조 정도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카카오가 이제 3조로 치면 둘이 합쳐 4조가 된다를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이 뭐 장외에 있었고 장외 거래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합병할 때 11만 원대 이제 초반으로 하는 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음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주식을 네. 다음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다음이 1조에 연 한 천억 내외 이 정도 좀 수익이 나는 회사고 네. 카카오가 지금
3조의 연 한 600억 정도 수익 나는 회사라면 사실 카카오가 고평가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라면 둘과 합쳤을 때 나중에 시너지가 나오면서 수익이 어떻게 나와드느냐가 나중에 카카오를 비싸게 쳐준 대가를 이제 다음에 주가로 받을 텐데 뭐 그 대가는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25조라는 거래소에서 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1년에 한 5,500억 정도 수익 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다음에 주가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네이버가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주가이긴 했었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 라인의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네이버에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일단 현재로만 본다라면은 둘의 시너지는 분명히 있고요. 둘의 시너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향후에 시장에서 주가로 다가오는 부분은 실적에서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4, 5 이렇게 보여져야지 주가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장에서 나중에는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근데 분명히 좋아질 개연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이제 시가총액 2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한 나중 향후의 무게감은 주가에서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두껍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움직인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이제 합병을 해서 상장해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분명히 답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기고만장에서 다뤘는데 G3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 관련주들 쫙 LG전자부터 시작해서 LG이노텍, 뭐 LG그룹까지도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구간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딱 봐도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외국인들도 LG전자를 많이 샀고요, 그동안.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해 있는 LG전자한테는 뭐 나쁠 것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LG전자가 항상 휴대폰 사업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고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LG전자는 시장에서 항상 휴대폰이 적자냐 흑자냐, 실적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항상 갈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전 쪽에서 TV 쪽에 선전해주고 뭐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는 2분기에 LG전자에 이제 G3가 출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실적에서 조금만 휴대폰 사업 부분을 플러스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주가는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G2 나올 때 기대가 컸었는데 G2가 많이 팔긴 많이 팔았어요. 네. 많이 팔긴 많이 팔았는데 워낙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영업 마진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고서도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항상 LG전자가 허덕였던 건데 이번 뭐 G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G2로 마케팅비 많이 쓴 부분이 G3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이제 뭐 회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봐야 되겠죠. 사실 뭐 요새는 휴대폰이 새로울 건 사실 없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사라졌죠. 스마트폰이라는 자체의 혁신은 사라졌지만 조금씩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업데이트인 거죠. 이제 리뉴얼 해가 나오면서 디자인의 변신을 뭐 조금 성능 첨가하는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고르게 되겠죠. 다 성능은 다 거기니까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사양 쪽으로 가는 쪽,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제 스마트폰도 기능적인 면에서 뭐 확실히 혁신이 없다라면은 디자인 쪽에서 지금 LG가 갤럭시 5와 아이폰 6 사이에서 그 틈새를 노려서 지금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풀린 뒤라서 뭐 상당히 좀 매출에는 조금 증가가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데요. 네.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들고 있으면 시장 대비 손해는 안 나고요. 경기 민감주가 바닥이다 해서 사면은 절대 안 가서 짜증이 나고요. 네. 코스닥은 IT 부품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지수 2000이냐라고 느끼실 만큼 급락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은 정말 끝도 없이 가고 있거든요. 네. 딱 코스닥에서는 딱 정해진 섹터가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 섹터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먹는 거
최근에 보시면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뭐 셀바이오텍, 뭐 서원캅세 이런 것들은 뭐 쭉 계속 가는 분위기고 네. 의료기기 쪽에서도 뭐 바텍이라든지 뷰역스 이런 쪽 쭉 가는 분위기인데 다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 많지 않고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은 뭐 한샘이나 뭐 다 그런 건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뭐 LG 하우시스도 그렇고 KCC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LG 하우시스 오늘 거래량 5,000주, KCC 8,000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적어서 기관들이 통제할 수 있는 종목들만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개별주를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실 때는 뭐 중간중간 나타나실 수 있는 뭐 눌림목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오히려 눌림목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종목들을 일단 지금 막 공격적으로 쫓아가기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종목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그런 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개인의 능력이니까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기관의 시선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코스닥은 조금 일반적으로는 대중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아쉽거든요. 네.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큰 종목 중에서 기관이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수급이 갖춰져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조그마한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양증권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주주클럽 이어집니다.